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15번째 시간이고요. 수능 개념. 자, 퍼펙트 경제 단원별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테마 9번이고요. 여러분 교재로 105페이지. 자, 이제 정부의 가격 규제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문제 또는 반복되는 유형의 문제는 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우리 좀 새로운 유형이나 또는 반복 출제되는 유형 문제들 위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바로 갑시다. 자, 115번 문제부터 갑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수능에 정말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야. 그래서 일단 115번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일단 그림은 X제와 Y제 수요 공급을 나타내고 현재 시장 균형이 여기죠. 그래서 시장 균형 가격 3만원, 시장 균형 거래량 300개. 자, 그런데 정부는 가 또는 나의 정책을 고려하고 있대. 그래서 일단 가의 정책을 보니까 자, 최저 가격을 5만원으로 설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최저 가격을 5만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게 최저 가격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요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냐면 자, 초과 자, 공급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때 시장 거래량은 100개지. 그쵸? 그래서 그때 자 5만원에서 거래가 되면서 시장 거래량은 자 몇 개로 바뀌냐면 자 100개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최저 가격 자 생산자를 보호하겠다는 최저 가격제가 시장에서 초과 공급 문제를 발생시키더라. 근데 이번에 나를 보니까 자 여기 좀 글씨가 작으니까 프린터 보면 따라오세요.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를 금지해 시장에서 거래를 금지시키고 그 대신 X제를 생산자로부터 2만원에 전량 매입합니다. 자, 첫 번째 단서야. X제를 생산자로부터 2만원에 전량 매입한데 자 그러면 2만원에서 X제 생산자들의 공급량은 200개지. 그치? 그래서 그걸 전량 매입해서 개당 2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후에 소비자들에게는 4만원에 판매한대. 그럼 소비자들에게 4만원에 판매를 하면 결국 소비자들은 200개를 구입하겠지. 이 상황.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본적인 문제 분석은 끝난 거고요. 보기 바로 들어가 보자. 그럼 1번부터 봐봐. 자, 가를 시행하면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땡. 2번. 자, 나를 시행하면 정부가 구입하는 X제는 여러분 나를 시행하면 정부는 X제를 생산자로부터 2만원에 그때 공급량 200개니까 몇 개를 구입하는 거야? 200개를 구입하는 거지. 그래서 300개 틀렸고요. 자, 나를 시행하면 정부는 구입한 X제를 모두 판매하지 못한다? 아니지. 세금 2만원을 붙여 4만원에 팔면 그때 4만원에서 수요량이 200개니까 그 200개를 소비자에게 전량 판매하는 거죠. 틀렸네. 자, 4번. 그렇다면 거래량은 가보다 나를 시행할 때가 더 많다? 그쵸? 여러분 결국 가에서는 아까 봤지만 100개지만 나에서는 200개니까 결국 더 크다 정답. 돼요? 마지막 5번. 자,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그럼 가와 나가 얼마냐 이거 여러분 생산자의 판매 수입이야. 그럼 가에서는 생산자들이 100개 곱하기 5만. 그럼 10백 천만, 10만, 100만이죠? 그런데 나에서는 200개 곱하기 2만. 생산자들은 200개를 2만원에 파니까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죠. 근데 거기에 가보다 나를 시행할 때가 더 크다가 틀렸죠? 가가 나보다 크다. 되니? 여러분 실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수능에는 정말 잘 나옵니다. 좀 더 뭐 다양한 복잡한 예를 들어 뭐 최고 가격제일 수도 있고요. 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는 뭐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가정책 또는 나정책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116번, 117번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이니까 좀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꼼꼼히 풀면서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118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이런 문제 잘 풀어야 돼. 이런 문제. 자, 보자. 자, 표는 소비자 값과 을이 참고로 수능이 실제로 최애하는 문제죠. X제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과 자, 생산자 병이 X제를 판매하면서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이 있어요. 일단 소비자는 2명이고요. 생산자는 1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들의 각각
재화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최대 지불용이 금액들이 나와 있고요. 생산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판매할 때 최소 요구 금액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더 이상 볼 수 없고 주어진 조건대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야. 자, 1번. 가격이 550원이에요. 한번 해보자. 그럼 생각해봐. 가격이 시장에서 가격이 550원이에요. 그러면 병의 거기 갑의 수요량. 그럼 갑은 여러분 우리가 갑은 소비자니까 재화를 구입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화의 구입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소비자들은 자신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자, 뭐를 비교하는 거야? 자, 시장 가격을 비교하여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시장 가격과 같아도 구입을 하고요. 크면 당연히 구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최대 지불용이 1,000원, 550원 구입하고 두 번째 X제 최대 지불용이 900원, 550원 구입하고 세 번째 X제 최대 지불용이 700원인데 시장 가격 550원 그럼 잉여가 150원이잖아? 당연히 구입을 하겠지. 하지만 네 번째는 최대 지불용이가 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따져보는 거. 자, 따라서 1번 가격이 550원일 때 갑의 수요량은 4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됩니까? 3개.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 선택지 봐봐. 자, 그럼 가격이 이번에 650원이야. 그럼 650원일 때 병의 공급량은 몇 개냐? 자, 그러면 우리 또 반복해보면 자, 이번에는 생산자의 재화의 판매 조건은 뭐냐면 자, 시장 가격과 자신의 최소 자, 요구 금액을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최소 요구 금액이 시장 가격과 같으면 판매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시장 가격이 크다면 당연히 판매하는 거지. 잉여가 발생하니까. 자, 따라서 자, 생산자 병은 650원이면 시장 가격 650원, 최소 요구 금액 200원. 그러면 잉여가 450원이니까 판매하고 시장 가격 650원, 두 번째 X제는 최소 400원 받아야 되지. 그럼 잉여가 250원이니까 판매하고. 하지만 세 번째 X제는 판매하지 않겠지. 왜? 시장 가격보다 최소 요구 금액이 크니까. 자, 따라서 생산자 병의 공급량은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따져봐. 그럼 3번. 그럼 가격이 750원일 때 의뢰 수요량과 병의 공급량. 그럼 여러분 3번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자, 3번 봐봐. 자, 가격이 750원이면 을은 첫 번째 X제 사고요. 두 번째 X제 사지만 세 번째는 안 사겠지? 그럼 의뢰 수요량은 2개고 가격이 750원이 되면 첫 번째 X제 팔고 두 번째 X제 팔고 병은 세 번째 X제도 팔겠지. 그치? 따라서 3개. 그러면 의뢰 수요량보다 병의 공급량이 많은 거야. 근데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가 틀린 거지. 자, 3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4번 봐봐. 자, 4번에서 자, 그렇다면 가격이 850원일 때 병의 생산자 잉여는 여러분 병의 생산자 잉여는 어떤 경우냐면 병이 재화를 판매했을 때 시장 가격에서 뭐를 빼주면 되는 거야? 최소 요구 금액을 빼주면 되죠. 그쵸? 그런데 가격이 얼마냐면 가격이 850원이래. 그러면 자, 첫 번째는 가격 빼기 첫 번째 X제는 가격 빼기 최소 요구 금액 200 하면 자, 생산자 잉여 650이고요. 두 번째 X제는 850 빼기 400 하면 자, 생산자 잉여 얼마입니까? 450이 되고 세 번째는 850 빼기 700이니까 생산자 잉여 150 됩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 판매하지 않겠지. 시장 가격 850보다 최소 요구 금액이 크니까 그럼 생산자 잉여분합은요 1,000원 그 다음에 150원에서 1,000 얼마입니까? 1250원 되지. 1250원. 그러니까 얼마라고 그랬어? 거기 450원이 틀린 거야. 1250원이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이제 5번일 텐데 그럼 가격이 850원일 때 갑의 소비자 잉여와 을의 소비자 잉여는 여러분 생각해봐. 가격이 850원이면 소비자 갑은 최대 지불용이 850 최대 지불용이 빼기 850 하면 150 여기 50 그냥 구매 안 하겠지? 자, 소비자 을은 900 빼기 850 그럼 50 하지만 그 다음에는 구매 안 하니까 갑의 소비자 잉여는 200이고 을의 소비자 잉여는 50 따라서 크다. 얼마? 150원 정답. 돼요? 오케이. 자, 118번 문제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9번 문제 갑시다.
자, 여러분 119번 문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니까 한번 볼게.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장 상황인데요. XJ 수요 곡선 D1, 공급 곡선 S. 그래서 현재 시장 균형 여기 균형 가격 P0, 균형 거래량 Q0인 상황에서 자, 정부는 XJ 가격이 P1보다 높은 수에 거래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정책. 그럼 이 P1이 무슨 규제 가격이야? 최고 가격 규제지. 그래서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Q1, Q2만큼 발생합니다. 근데 1번에 Q0, Q2가 아니라 초과 수요는 Q1, Q2만큼 발생. 땡. 그리고 이 정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 맞지? 최고 가격제는 소비자 보호는 맞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사회적 잉여 증가? 그럼 봐봐.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생산자 잉여의 면적은 유삼각형이고요. 소비자 잉여의 면적은 유삼각형이야. 그래서 합친 게 사회적 잉여인데 자, 정부가 개입한 이후에 이만큼의 최고 가격이 아니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실제 시장 거래는 Q1까지만 이루어지잖아. 그럼 잉여라는 개념은 시장 거래를 통한 이득이니까 우리는 시장 거래가 된 데까지만 보는 거고요. 그 결과 사회적 잉여는 요 빗금친 면적의 삼각형만큼 감소합니다. 그리고 증가시킨다가 틀린 거지. 그치? 자, 3번. 자, 이 시장이 노동시장이라면 이 정책의 사례로 최저임금제 틀렸죠? 여러분 최저임금제는 최저가격제 사례가 되는 거야. 4번. XJ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P0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있지. 왜? 암시장이 형성되면 암시장의 최고 가격은 현재 최고 가격 규제 거래량 Q1에서 쭉 올렸을 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요점.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요점을 만약에 P2라고 하면 암시장에서의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P2까지 갈 수 있으니까 P0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4번 틀렸고요. 5번. 자, 만약에 이제 수요 곡선이 D2래. 그럼 여러분 수요 곡선이 D2면 이거야. 자, 수요 곡선이 D2라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이 여기고 이때 시장 균형 가격이 규제 가격보다 낮지. 그렇다면 이때는 최고 가격의 규제가 실효성이 없잖아. 실효성이 있는 최고 가격제가 되려면 최고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돼야 되는데 수요 곡선이 D2였다면 결국 최고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 가격 규제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서 이제 시장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그냥 요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되니? 자, 그래서 요 119번 문제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최고 가격 개념을 정리한 내용을 한 문제에 모두 녹여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자,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120번 문제야. 자, 그림은 이것도 잘 봐. 그림은 정부 시장 개입 전에 각국의 XJ 수요 공급 나타내서 현재 시장 균형이 여기고 균형 가격 P2, 균형 거래량 Q2. 되니? 그런데 자, 각국 정부가 생산자에게 XJ 단위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 지원하자. 그럼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줘서 지원을 하면 일단 우리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디테일하게 말하면 보조금을 지급한 액수만큼 공급 곡선이 각각의 공급량 수준에서 수직으로 하향 이동합니다. 그래서 시장 거래량이 Q3로 증가했대. 그럼 현재 시장 균형이 여기인데 정부가 보조금을 줬더니 공급이 증가해. 근데 우리는 얼만큼 증가한지 모르지만 갑자기 시장 거래량이 Q3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요점을 지나야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가 되고 그때 균형 가격 P1, 그때 균형 거래량 Q3. 돼요? 그럼 결국 보조금을 지급한 액수만큼 수요 곡선이 수직으로 하향 이동하니까 그때 지원금, 보조금의 액수는 P1에서 P3만큼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 자, 그럼 봐봐. 우리는 선택지를 보지 않고도 여기까지 잡아냈잖아. 그럼 기억해. 새로운 시장 가격은 P1이고 니은. 그럼 X제한 단위당 정부의 지원금은 P1, P3 맞죠? 자, 디귿 시장 거래량은 Q2에서 Q3로 증가한 거지. 땡. 리을. 자,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되니? 자, 봐봐.
소비자 잉여 크기는 원래 시장 균형에서 요 삼각형의 면적이었지만 자 공급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균형이 여기가 되면서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 증가해서 소비자 잉여는 이 빗금친 면적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였다가 맞는 선택지가 돼. 되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 참고로 여러분 이거 수능 문제입니다. 꼼꼼하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120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어.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 유형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프로 분석을 했다면 이제 122페이지에서 수요 공급표로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 자 오른 분석. 자 표는 정부 개입 이전의 XJ 시장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거 나오면 뭐 잡아야 돼? 시장 균형. 그럼 시장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이지. 따라서 보니까 여기 딱 30, 30 일치하니까 현재 균형 가격은 300원,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30개야. 그런데 각국 정부는 XJ 거래량을 40만 개로 확대하기 위해서 공급자에게 뭐를 지급했냐면 보조금을 지급했어. 그럼 여러분 결국 이 122번 문제는 뭐와 유사한 거냐면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120번 문제와 유사한 거야. 결국 유사한 거. 근데 120번 문제는 그래프로 물어봤던 거고요. 근데 122번 문제는 수요 공급표로 주어지는 거지. 그럼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공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했잖아. 그럼 먼저 기억해 보니까 정부 개입 이전의 균형 가격은 300원이다. 맞고. 니은. 그럼 정부 개입 이후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했다. 맞지? 그 디귿. 정부 개입 이후 공급 증가하면 당연히 공급 곡선 우측 이동해서 균형 거래량 하락할 거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니까 개입 이전보다 다시 정부 개입 이후의 균형 가격은 개입 이전보다 높다가 틀린 거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기억 니은 그러면 디귿 틀렸으니까 만약 선택지가 둘둘둘둘둘이면 정답은 1번이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선택지가 둘둘둘 셋셋이잖아. 그럼 우리는 리을까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리을까지도. 자 그럼 봐봐. 리을에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은 한 개당 200원이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요거 대입해서 풀어봐서 실제로 정부 이 보조금을 200원을 준 이후에 실제 거래량이 400만 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봐봐. 보조금을 200원 주면 자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보조금을 지급한 액수만큼 모든 공급량 수준에서 200원, 200원, 200원만큼 하락하여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이 바뀐다고. 그럼 결국 모든 공급량 수준에서 가격이 보조금 액수 200원만큼 하락해. 자 그러면 원래 공급량이 50개일 때는 가격이 500원이지만 이제는 보조금 200원 받으면 50개 300원이 되지. 200원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50개 3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 가격이 400원일 때 공급량이 40개였지만 보조금을 200원 받으면 그럼 여기가 40개 400원이었지만 보조금 200원 받으면 40개 200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럼 40개 200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40개 일치하잖아. 그럼 새로운 균형 가격이 200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균형에서는 이거야. 여러분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자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원래 300원 30개 원래 300원 30개였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200원 지급하여 이제는 200원 40개가 된 상황이야.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리을은 보조금을 2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이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냥 대입해서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을 바꿔봤더니 결국 40 일치해서 40만 개로 확대됐잖아. 그럼 새로운 균형 가격은 200원이고 그때 보조금 지급 액수 200원이 맞는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자 따라서 자 122번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봐봐. 우리가 여태까지 정부의 가격 규제를 앞부분에서 좀 그래프적 분석으로 봤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부의 가격 규제 파트에서 최고 가격, 최저 가격 외에도 이런 식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또는 정부의 세금 부과 그러니까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지급되냐
정부에게 생산자에게 지급됐냐, 세금도 소비자냐 생산자에 따라서 공급과 수요가 바뀐다라는 거 확인하고요. 그래프적 분석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가격과 수요량의 또는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이 수요 공급표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요 기본 개념은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선생님 볼 때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풀어볼 수 있다고 봐서 나머지 문제들은 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자, 테마구 정보의 가격 규제 파트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럼 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우리 수능 개념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이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출 문제들 중에 고난도 문제 많고 여기도 없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수능 개념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기출하셔야 됩니다. 기출은 필수예요. 모든 과목에 있어서. 알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복습 좀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